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 전과 편입하기 전에 꼭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같은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이제 저희 학과에 오는 복수 전공 학생들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상담을 못 해가지고 그분들 들으라고 만든 영상이라서 조금 이제 분량도 길고 자막도 없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찍으면서 좀 짧고 요약을 하고 자막도 넣어서 다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 컴퓨터 공학 전공,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이든 그래서 복수 전공이나 전과 편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하시기 전에 꼭 고민해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복수 전공 학생들을 만나보고 너네들 어떤 게 힘들어라고 막 상담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컴공과를 오실 때 고민을 하겠죠. 내가 컴공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요 고민하는 거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두 번째 고민을 하고 오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컴공과에 갔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컴공과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오셔야 돼요. 약간 이 공대에 특히 컴퓨터과는 그 공부 방식이 인문이나 뭐 사회 계열,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냥 졸업해서 어디 갈까라고 생각해서 오시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공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제일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인문 계열,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뭐 이런 전공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여기 가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상 딱 와보니까 이게 좀 수준이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르다기보다는 내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복수 전공 편입 전과는 아니긴 한데 보통 이런 분들이 오시면 3학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컴공과에 있는 애들은 1학년, 2학년 동안 기초를 다 공부하고 3학년 때부터는 조금은 심화된 내용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수 전공에서 전과 딱 오자마자 갑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책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되고 따라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파이썬 정도의 개념 그 기초 강의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오셔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는데 책을 보는데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업을 생각해서 이쪽 과로 오시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도 못 만들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졸업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당연히 취업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내가 컴공과 가서 이런 직업이 될 거라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내가 컴공과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가를 꼭 고민해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하면 다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학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외우고 시험을 쳤을 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인문 쪽도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인문 쪽에 뭐 학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경영학에 이제 복수 전공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대는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공학적 사고라는 게 필요한데 공학적 사고가 뭐냐면 내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과로 오시면 내가 컴퓨터가 되어서 이 작업들의 절차를 하나하나 쪼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사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막 열의에 차서 오셨을 때 공학적 사고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적 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그 제 영상이 있거든요. 2분 만에 공학적 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자판기, 그 내용 약간 말씀드리면, 자판기가 어떻게 음료수를 뽑아내는지를 자판기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술해서 이제 제가 보면, 아니면 옆에 있는 아시는 공대생한테 보여주면 이거 괜찮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긴 한데, 제가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깝거든요. 특히나 이제 복수 전공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시험 치고 성적을 딱 주면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참 마음이 안 좋고, 그 학생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 사회복지나 어문 계열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공학적 사고가 돼서 성적을 잘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할 때 내가 공학적 사고가 되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과랑 복수 전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가능하면 복수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학위가 2개가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학사 학위, 그 다음 컴퓨터과에 복수 전공하면 되면 컴퓨터 관련 학위, 그러니까 공학사, 그 다음 기존 전공의 학사 학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쨌든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컴퓨터과로 가는 게 싫으면 기존 전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전공 싫고 컴퓨터과로 가려면 갈 수도 있어요.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얘가 전공이 이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수 전공자들을 선호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관련 IT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랑 컴퓨터과를 같이 복수 전공한 사람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꼭 가능하면 복수 전공을 선택하면 좋겠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 복수 전공 안 하고 전과했어?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원래 과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복수 전공했다, 전과했다라고 하던데, 그런 케이스라면 당연히 전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도저히 나는 이쪽 원래 전공에서 희망이 없다, 학점이 CD를 받고 있다, 그러면 복수 전공이 아니라 전과를 해서 아예 새롭게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과를 오실 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이과의 커리큘럼을 잘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컴퓨터과가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프로그래밍에만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폭넓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본인이 약간 프로그래밍이 잘 안 돼. 물론 파이썬 정도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오셔서 다른 분야, 그러니까 기획이나 설계나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이쪽 분야로 진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정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일단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본인이 프론트엔드에 적합한지 백엔드에 적합한지는 오셔서 공부를 하고 나서
결정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다 프론트 엔드 하시는 분들은 백엔드 당연히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은 프론트 엔드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셔서 그쪽 수업만 쫙 듣는 거예요. 아니면 백엔드 하실 분들은 백엔드 관련된 것만 딱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런 직업을 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여러 가지를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진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닌 좀 작은 회사들은 사실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여러분이 그런 커리어를 타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 오픈된 마인드로 오셔서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혹시나 이제 오시기 전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말고도 물론 더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정들,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최대한 많이 대답해 드릴 테니까 고민이 있다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